야당의 내분 분위기 가라앉지를 않고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새정치민주연합을 위해 야권 출신 전직 의원들이 오늘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막말을 했던 정청래 최고위원 문제를 삼았지만 이 정청래 최고위원보다 문재인 대표가 더 문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거의 성토대회 분위기였다고 하는데 분위기가 실제 어땠는지 이남희 팀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남희 팀장. 네. 정말 성토 분위기 맞았나요? 맞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인 민주당 출신 3, 4성급 의원들이 많습니다. 30명 가까이 오늘 여의도 한 식당에서 모여서 저렇게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의 현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나눴습니다. 정대철 고문, 당 대표까지 됐던 정대철 고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지금 정한용 전 의원의 얼굴, 김만용 예, 자 이제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한 것은 지금 즉각 처치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고 징계나이라는 것을 다 뒷받침했어야 되는데 유야무야 넘어가다가 대단히 실망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정치를 떠나서 사람입니다만, 근데 제가 국민의 입장이나 이렇게 바깥에서 보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 이 당은 지금 당의 원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누구 정당이 신뢰가 안 가요. 애들끼리 모여갖고 정치 동지를 다 팽시키고 몇 명이 모여가지고 갖고 있는 정당의 흉악의 지지를 보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책임을 안 진다는 겁니다. 책임이 바로 생명인데 그 책임을 지금 안 짓고 있다. 이남희 팀장, 지금 네. 저 모습은 이제 카메라가 있을 때 한 얘기들인데 카메라가 이제 나가잖아요. 저런 회의를 하면은. 네.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갔는데 무려 참석자의 3분의 2가 문재인 대표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대철 고문이 오늘 또 채널A에 출연을 해서 제가 조금 전부터 분장실에서 직접 만나서 또 여쭙기도 했는데 문재인 대표 사퇴하라는 여론이 3분의 2 정도 됐다. 다만 이제 우리가 모여서 성명을 택하면서 문재인 대표 물러나라고 그런 성명을 또 채택하기까지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예. 결국은 오늘 모임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위한 어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당 쇄신 방안에서 좀 논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자, 지금 28명이 모였다고는 상당히 많이 모인 거잖아요. 네. 그렇게 많이 모인 전례도 많이 없을 텐데 그만큼 네. 뭐 위기의식이 큰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저분들이 이렇게 모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동력이 돼서 문재인 사퇴 여론, 이런 것들이 더 강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당의 위기의 원인이 뭔가, 그리고 대책이 뭔가를 주로 전직 의원들이고 원로급들입니다만 여기서 진단하는 것이 현역 의원들의 움직임과 맞물릴 경우에는 실제로 문재인 대표가 어떤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 당의 어떤 근본적인, 말하자면 주인을 바꾸는 이런 당 내부의 시도,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분당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오늘 정대철 전 대표가 한 발언 중에 저는 굉장히 공감 가는 게 한 2가지 있었는데. 2가지요? 예. 첫째로 보면, 막말 소동보다도 놀라운 것은 당의 자정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 그것은 현재 문재인 대표나 현 지도부가 스스로 당을 혁신하고 당원들의 요구, 또 국민의 요구를 수용할, 말하자면 자질이 안 돼 있다. 예. 이러한 하나의 비판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자정 기능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최고위원이 막말을 했을 때 그런 네. 것들을 문제 삼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그런 것들이 자정 기능인데 네. 그런 기능이 상실됐다. 예, 그것은 비단 정청래 의원만이 아니고 당 전체가 스스로 변하지 못하는 당, 예. 이런 어떤 한계를 지적하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친노에 가까운 운동권적 강경론이 당론으로 지배되는 정당으로는 집권할 수 없다. 예. 이 대목도 상당히 많은 당원들이 공감하는 바여서 앞으로의 상당한 논의의 하나의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대철 상임 고문이 저 회의가 끝난 뒤에, 저게 오늘 오후에 오찬을 함께한 뒤에 회의로 이어졌고 그 회의 직후에 채널A에 오셔서 직접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싸가지 정당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그룹이 당권을 잡고 너무 오래, 그리고 자기들의 주장들만 좀 관철시키려는 그런 모습으로 비치고 자기들 집단만 조금 더 보호하는 것, 좀 과하지 않나. 하지만 난 친노 패권주의보다는 잘못된 과격한 운동권적 전부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는 것은 나는 동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이남 팀장. 네. 뭐 저 정도면은 상당히 강한 의견들을 모았다고 봐야 될 텐데 저분들이 앞으로는 어떤 행동을 하는 건가요? 일단은 비상대책위 구성을 건의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좀 당 쇄신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정대철 고문의 어떤 움직임에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또 더 상임 고문단끼리 모여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제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정 고문의 향후 행보를 좀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제 문재인 대표가 읍참마속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당내에서도 논란이 됐고, 어제 저희가 이 프로에서도 과연 읍참마속이 맞는 거냐, 정청래 최고위원을 직무정지시킨 게 맞는 거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읍참마속을 하려면 다른 걸 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분이 있었죠.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조경태 의원입니다. 오늘도 인터뷰에 나와서 읍참마속이라는 것은 적어도 정청래 최고위원의 경우는 출당이나 제명 정도는 돼야 된다. 이 정도로 얘기하면서 결국 읍참마속의 대상은 결정적으로 문재인 대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조경태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자, 조경태 의원이 지금 읍참마속뿐만 아니라 분당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조경태 의원을 전화로 연결을 했습니다. 조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예, 조경태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당이 아주 시끌시끌한데 지금 문재인 대표 지금 사퇴 요구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물러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읍참마속이라는 표현 결국에는 문 대표가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어떤 이유 때문에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읍참마속의 뜻을 보시면은 그 부하가 장수의 말을 잘 듣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그 장수의 목을 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목을 칠 수 있는 그 지도자의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문재인 대표가 읍참마속을 그러니까 칼을 휘두를 자격이 없다는 거지요. 아, 그건 왜 그런 거죠?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의 그런 발언의 파장이나 또 주성영 최고위원의 수석 최고위원이죠. 예. 최고위원의 그 사태나 이런 것들이 다 문재인 대표의 그 무책임한 모습에서 비롯된 거지 않습니까? 주성영 최고위원이 그 당 대표하고 지도부가 총 사퇴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니까 정청래 최고위원이 그 말을 받아서 이렇게 불거지는 문제이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따라서 그 문재인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 주면은 모든 부분이 해결이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정청래 최고위원도 이 선출된 분인데, 선출된 최고위원인데 직무 정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있기는 한 겁니까? 뭐 권한도 없을 뿐더러 정청래 최고위원에게 그 직무 정지를 한다는 정도로 해서 이렇게 예. 마무리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정청래 최고위원이 직무 정지가 된다 해서 이 논란이 잠재워질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논란의 중심에 있고 그 근원인 문재인 대표가 스스로 그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이 문제가 저는 풀린다라고 봅니다. 자, 지난번에 분당 가능성을 한번 언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분당.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이 둘로 쪼개진다 이런 의미일 텐데 문재인 대표가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정말 분당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문재인 대표가 지금 지난번에 질래야 질 수 없는 그 재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분이 당대표로 출마하실 때 내건 슬로건이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4대 0으로 졌으면은 깨끗하게 물러나야 되는데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저는 그 국민에 대한 그 도전행위다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물러나라고 하면은 공당의 개헌안 거부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서로 물러나기만 하면은 방금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새롭게 우리 당이 시작될 수 있다.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고요. 예. 만약에 그게 그렇지 않게 되면은 아마도 많은 의원님들이 새로운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지 않겠나.
이합 집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엔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많은 의원들이 총선 전에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도대체 당 내에서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친노 강경파가 얼마나 심하게 패권주의를 하고 있길래 문제가 되는 건지 혹시 심각한 사례가 있다면 좀 지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원래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주역은 그 안철수 그 김한길 두 대표지 않습니까? 예.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탄생될 때 제1호 공약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이 뭐였는가 하면은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공천제 폐지였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예. 그건 대선 공약과도 같거든요. 대선 공약이었거든요, 또한. 예. 이것을 흔들어 가지고 안철수 전 대표가 약속을 위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어기도록. 아, 친노 진영에서요?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의 큰 사례고요. 또 하나의 사례가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그 세월호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를 타기시키도록 합의를 흔든 장본인들이 바로 또 친노 패권 세력들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여당과 합의를 해왔는데 그 합의를 무효화시킨 게 바로 친노고 그로 인해서 박영선 리더십이 흔들렸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 당시에 그 책임을 지고 1개월 만에 물러났습니다. 한 달 만에. 예.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안철수 전 대표든 박영선 비대위원장이든 얼굴마담밖에 안 됐다는 거지요. 네.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그 세력은, 실효적 지배를 했던 세력은 바로 패권화된 친노 세력들이다. 거기에 그 배후에는 바로 문재인 대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번에 문재인 대표는 깨끗하게 물러나고, 그리고 패권화된 친노 세력들은 이 선으로 후퇴하는 것이 지금 당내 이 분란들을 수습시키고, 또한 국민들의 그 분노에 찬 국민들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길이다. 유일한 대안이 바로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는 것이다. 예. 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일단 물러나는 게 대안이라고 생각은 하시는데 지금 문재인 대표 안 물러난다고 입장을 강하게 고수를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글쎄요, 지금 오늘도 많은 원로 우리 당원들 또 의원님들, 전직 의원님들이 지금 그 문제로 해서 모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발 제가 문재인 대표님께 말씀드리지만은 살신성인의 그런 자세를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다리에 연연하지 말고, 다리에 연연하게 되면 본인도 망하고 우리 당도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스스로 희생과 헌신 정신을 좀 이번에 발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박성훈 논설위원. 네. 자, 지금 조경태 의원의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문재인 대표 물러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합집산, 당이 분열될 거다. 바로 그 이유는 총선 전에 난 낙선할지 모르니까 이대로 가면 낙선할지 모르겠다. 이 위기감 때문인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근본적으로 현재 친노 패권주의가 계속된다면 내년 공천도 이번 재보선에서 드러났듯이 결국 친노 위주의 공천, 그리고 어떤 민심을 담기보다는 본인들의 그 정체성과 어떤 본인들의 노선, 그리고 본인들의 어떤 당 내부에서도 적과 아를 가르는 이러한 것으로 민심과 멀어진다. 이런 것이 상당히 조경태 의원의 위기의식인 것 같고요. 저런 의식을 표출하는 것은 비단 조 의원만이 아니고 굉장히 점잖은 표현으로 현재 얘기하고 있는 많은 의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문재인 대표가 분명하게 뭔가 본인의 본인이 못 물러난다 그러면 당을 어떻게 정말 천지개벽시킬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어떤 분쟁은 총선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확대될 것 같다. 예. 사실 오늘 문재인 대표가 지금 몇몇 지도부들을 모아서 자신 입장을 발표하려고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당원들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글을 써서 개파 나눠먹기식 공천은 없다. 이런 식의 내용은 담은 당원들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같이 회람하는 와중에 일부 최고위원들이 말렸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표가 그 당 중도 비노 성향의 어떤 민진모 의원들하고 회동하고 쓴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아니 결국 내가 어떤 개파 수장으로서 공천이나 챙기려는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냐라면서 좀 발끈했다고 합니다. 발끈이요? 그래서 결국은 나는 그런 개파 수장 아니고 어떤 공천권 갈등 없이 내려놓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일부 그 지도부들이 이걸 읽으면서 아니다, 이건 오히려 전면전 선포처럼 보일 수 있다. 아, 그래요? 적절하다.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더 갈등을 부추길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쇄신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담아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서 오늘 그 발표하려던 글은 결국은 공개하지 않기로 그랬군요. 네. 네.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런 갈등들이 결국은 내년 총선에 있어서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하고 바로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친노 세력이 호남 의원들을 학살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고, 또 만약에 호남 쪽에서 그 당권을 잡게 되면은 친노 세력이 완전히 몰살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기감이 있을 수 있죠. 예. 서로를 못 믿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부산 사구리니까 문재인 의원을 비판하더라도 그런 어떤 그 비난에서는 좀 자유로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번에 4개 선거구에서 패한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2개는 분명히 문재인 대표가 제대로 공천을 못해서 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서울에 있는 관악을하고 광주의 서구을인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하지만, 과연 그 책임을 지는 방식이 문재인 대표가 사퇴를 하고 물러나야 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문재인 대표가 물러난다고 하면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다른 분란이 더 일으켜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다음 총선 과정에서는, 예를 들면은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바로 김무성 대표가 완벽하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공천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도 그런 어떤 원칙을 확실하게 제시해서 누가 그 후보가 되더라도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것, 예. 이것이 바로 문재인 대표가 현재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 책임을 지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고 당내에서도 논란이 큰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공천 문제에 더해서 문재인 대표 체제로 국민의 신임을 얻을 수 있겠느냐, 제1야당으로서 신임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위기감도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죠. 그런 다음에 대선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우리가 왜 졌느냐, 이걸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 평가위원장을 맡았던 분이 바로 한상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데 오늘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아주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미 배는 기울었는데 풍랑은 또 거세지고 당과 문재인 대표의 현주소가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자신의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놨죠. 그런데 문재인 대표에게는 이 정신이 없어요. 기득권을 주려고 하고 친일 집단한테 너무 우전합니다. 리더십 능력이 허약하고 일방적이에요. 기득권을 그대로 선에서 구렁이에 돔 넘어가듯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이번 정치는 더 어렵겠구나. 박성원 논설위원, 네. 지금 리더십이 허약하다, 그리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려고 한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지금 문재인 대표 그냥 이 상황을 누를 수만은 없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드러났을 때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놓고 그에 따라서 어떤 여론을 수렴해서 대안을 하는 것이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책임 정치입니다. 예. 그 실제로 2012년 대선, 그 전에 총선서부터 대선 연이은 패배에 대해서 2013년에 대선 평가위원회를 구성했었죠. 그때 비대위 체제에서 그 대선 평가위원회, 그때 바로 지금 한상진 교수가 그때 왜 새정치연합은 패배했는가, 왜 문재인은 패배했는가에 대해서 신랄하게 썼던 게 있어요. 예. 바로 그것이 이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그때 2년 전에 그 패배에서 한 발짝도 당이 달라진 게 없다. 이것이 한상진 교수의 진단이고, 이것이 많은 당원들의 공감을 얻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무슨 당 앞에서 나가보자 이걸로 수습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뭐 중요한 또 포인트를 하나 짚어봐야 될 텐데 정청래 최고위원이 직무 정지를 어제 당했죠. 본인도 그걸 수용을 했는데 이 결정 과정에 상당히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표가 또 우유부단한 모습, 말을 바꾸는 모습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장면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당분간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그 말이 사실이랬다. 뭔가 좀 침묵하는 게 좋겠다. 정청래 최고위원의 출석을 정지시키겠습니다. 자, 좀 오락가락한 모습이 있었군요. 네. 이남희 팀장, 실제 내부적 분위기, 내부 상황 어땠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은 그제 심야 최고위에서도 단호한 조치 취하겠다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정청래 최고위원 출석 정지, 그러니까 사실상의 직무정지 조치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어제죠 아침에 사전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그런 방침을 재확인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정 최고위원이 발끈한 겁니다. 그래서 문 대표가 이제 좀 정 최고위원을 좀 눈치를 봐서 결국은 아침 회의 때는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면서 알아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좀 자숙해주길 바랬어요. 예. 그런데 정청래 최고위원이 나와서 기자들 만나서 정치적 발언을 삼가라는 의미지 최고위는 계속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계속 나갈 거다? 그렇죠. 예. 문재인 대표가 결국 발끈해서 다시 자숙이 참 부족하다면서 추석 정지를 시킨 거죠. 이걸 보고 그나마 이제 문재인 대표와 가까운 오영식 최고위원도 정말 어제와 오늘 문 대표 참 실망스럽다라고 예.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화요일 최고위에는 대표 결단으로 단호한 조치 취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최고위원들도 의견이 비슷했다. 네. 그러면서 그런데 정청래 의원 반발하니까 문 대표가 자숙이란 표현 쓰고 그런 문 대표 모습에 많이 실망을 했다. 참 어렵게 내린 결단인데 어떻게 비칠지 참 걱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재인 대표는 정청래 최고위원을 이렇게 좀 강하게 당내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런 출당 요구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강하게 어떻게 징계하기가 좀 어려운 마음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저기 정청래 최고위원도 문 대표 열심히 돕겠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동료의식도 있는 사이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사실 눈치를 본 건데 결국 또 정 최고위원이 실망시킨 것도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문 대표가 정말 우유부단한 리더십을 갖고 있다.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의 윤리심판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동안의 막말 또 SNS 글들 이런 것들을 심사를 해서 징계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그 회의가 열렸는데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소명을 듣고 그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제 징계심판원에서 징계 수위를 또 혐의 유무를 인정해서 징계 수위까지 결정할 예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최고위원 회의 때 그 막말 관련된 문제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추가된 게 그 이후에 박주선 의원에 대한 그 SNS 내용 그 두 가지 사항을 가지고 이남희 팀장. 네. 자, 두 가지를 갖고 심사를 결국엔 한다는 건데 지금 예상은 그래도 중징계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당 윤리심판원의 4명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고 5명이 외부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4명 중에서 상당수 뭐 강창일 그 위원장을 비롯해서 원장을 비롯해서 뭐 또 민홍철 간사라든지 이현주 의원이라든지 대부분이 지금 비노 쪽 어떤 비주류 쪽에 가깝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조치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출당이나 제명 조치를 하려면은요, 이 윤리심판원 결정뿐만 아니고 또 새정치민주연합 의총을 거쳐야 되는데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130명이에요, 의원이. 예. 그러면은 6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자, 당에는 근데 친노가 한 70명 정도 된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또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비노 의원 중에서도 그러게요. 그래도 또 당에서 또 내쫓기까지는 그러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출당 제명까지는 개인적으로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종대 북장. 예. 근데 만약에 징계를 받게 되면 이제 관심은 뭐냐면 다음 총선에 공천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 부분일 것 같아요. 네. 규정이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출당이나 제명 이것까지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최고위원직이니까 최고위원직 당직 정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당직 정지가 된다고 할지라도 새정치연합의 당규 14조하고 새로 최근에 제정된 윤리규범 5조에 따르면요. 당원이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에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공천을 안 줄 수 있다. 즉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당원의 자격정지 예. 그리고 당직의 자격정지.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만약에 어떤 그 경선 과정에서 경선에서 떨어졌는데 다시 나오는 불복 현상 예.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안 줄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 다음 총선 거기에서 이제 다시 공천을 못 받을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그러네요. 3분의 2 이상이 돼가지고 네. 3분의 2가 그래도 주자 하면은 그때는 줄 수 있다고 그럽니다. 예. 뭐 공천까지 갈 것도 아니라 지금 당장 어떤 징계를 받느냐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에 많은 상처를 줬고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 내에서라도 확실하게 징계가 이루어지기를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다는 점 새정치민주연합 분명히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문재인 대표가 당내 상황에 대해서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뭐 사퇴하라는 얘기도 많고 또 물러나라 또 다른 혁신안을 내놔라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며칠 동안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이렇게 날씨가 굳었는데 요즘 우리 당에도 바람도 많이 불고 있죠. 그러나 너무 걱정 마십시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고 하듯이 우리 당이 더 단단하게 또 거듭나는 그런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오후 2시 10분에요.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보좌진들 체육대회 열렸는데 거기서 한 인사말인데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문재인 대표가 입장문 발표하려다가 회수가 됐는데 그 입장문 읽어본 일부 당직자들은 문재인 책임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선전포고다 이런 반응까지 나와서 예. 지금 문 대표가 발표하려고 했던 글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지금 정치권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정책 같은 것도 가다듬어야 되고 법안도 통과시켜야 되고 그렇다면은 지금 자중질환에 빠진 그런 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빨리 전열을 가다듬어서 제대로 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하나의 그런 굳건한 그런 파트너가 되는 것이 전체적인 국가적인 이익에 부합하거든요. 빨리 좀 혼란을 수습하고 국가 정책에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 지금 국회에 여러 가지 법안들이 계류가 되어 있는데 이 공무원연금 문제 또 여야 간의 합의가 삐걱거리면서 다른 민생 법안들까지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치권, 국민이 또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총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셔서 국민들이 뭘 바라고 있는지 확실한 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위 먼저 또 확인하겠습니다.